그냥 세안 후에 건조한 피부에 앰플 혹은 세럼 혹은 크림을 바르는 것과 먼저 토너를 발라줘서 수분의 영양의 고속도로를 열어준 다음에 바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혹시 여러분들 토너로 화장솜에 묻혀서 닥토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죠? 그거는 아예 여러분들 피부에 자해 행위를 하시는 거랑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희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유튜브 보시는 곳 여러 군데서 토너가 필요 없다는 토너 스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전문가분들은 써도 된다. 또 다른 어떤 전문가들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사실 저도 과거에는 토너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1년 전부터 제가 이제 여러 논문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생각이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6개월 전부터는 제가 이제 다양한 토너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보다도 그 효과를 명확하게 체험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화장품 제형 중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한 토너에 대해서 똑똑하게 사용하는 500% 활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너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농사를 짓기 전에 보통 농부들은 겨울과 봄 사이에 이제 농가리를 하면서 이제 농사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작물을 심을 때 영양분과 햇빛, 물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논에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땅의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전에 땅의 체질을 곡식이 잘 자라는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 바꿔주기 위해서 땅에 칼슘 석회가루를 뿌리는데요. 산성으로 열심히 그 농사를 지은 후에 산성으로 변한 땅을 다시 중성으로 바꿔주는 중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피부도 이러한 원리처럼 pH 밸런스를 약산성으로 유지해야지 우리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인 클렌징, 사실은 많은 세안제가 약알칼리성으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면 우리 피부가 약알칼리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따라서 건조하거나 땡김 현상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이런 약알칼리성의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 그러한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빠르게 약산성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안 후 토너를 넣는 이유가 약알칼리성화되어 있는 우리 피부를 빠르게 약산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쟁기질이라고 아실 거예요. 겨울 동안 건조한 날씨에 땅이 갈라지고 좀 딱딱해져 있고 굳어 있는 부분에 옛날로 치자면 이제 소가 하면서 이렇게 땅을 갈아 이렇게 엎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이걸 다 트랙터가 하잖아요. 작물을 심고 물과 햇빛, 영양분들을 흡수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갈아 엎고 뭔가 이렇게 섞이게끔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과정 역시 우리 피부에서 토너가 한다라는 거죠. 거칠어지고 약간 노폐물이 쌓인 피부를 제형에 통해서 정리해주고 영양분이 충분히 쉽게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토너가 하는 역할 중에 두 번째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농부가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칼슘 석회가루를 뿌리고 쟁기질이 끝나고 나면 바짝 마른 돌에 이제 물을 대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잖아요. 토너도 이러한 수로 역할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수분이 잘 공급되고 우리가 토너 다음에 발라야 하는 여러 화장품 제형의 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수분 영양 고속도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분으로 피부기를 먼저 열어주냐에 따라서 토너의 다음 단계에 반응은 기능성 앰플을, 예를 들면 뭐 네티놀이라든지 아데노신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성 앰플들이 흡수되는데 최소 3에서 4배에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모든 토너가 다 122배의 흡수량을 차이를 만들어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그냥 세안 후에 건조한 피부에 앰플
혹은 세럼 혹은 크림을 바르는 것과 먼저 토너를 발라줘서 수분의 영양의 고속도로를 열어준 다음에 바르는 것과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수치적으로는 그게 최소 3배에서 4배에서 최대 122배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좀 더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매제와 프로필렌 글라이콜 그리고 옥타놀 3가지를 기준으로 사용한 전처치의 효과를 얼마나 흡수를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논문입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올레산과 프로필렌 글라이콜과 같은 용매제를 먼저 사용하는 것과, 즉 토너가 함유되어 있는 용매 성분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토너를 사용하지 않는 고기능성 앰플을 사용하는 것 대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기능성 성분의 흡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토너의 사용은 기능성의 성분의 피부에 최소 3-4배 흡수를 도와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피부에 바른 후 10시간까지는 꾸준히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너가 바로 피부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챙겨주는 파수꾼 역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초 작업을 하는 토너를 아무 제품이나 쓰시면 안 되겠죠?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하든지 토너를 효과 있게 500%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너를 세안 후 피부 보호막을 복구하기 위해서 1분 안에 토너를 발라야 된다는 건데요. 1분 안에 토너를 바르게 되면 저희가 세안하고 후에 피부에 남아있는 수분과 함께 토너의 주요 성분들이 같이 흡수가 돼서 피부 수분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토너의 제형인데요. 워터 타입의 제형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처럼 가벼운 토너여야지 우리 피부의 pH를 빠르게 조절하고 다음에 발라야 되는 고기능성 유효 성분이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화장대에 점성이 있는 토너, 흔히 저희가 이제 콧물 토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점도가 높은 토너를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피부 표면에 일정한 막을 형성해서 다양한 기능성의 앰플이나 세럼류, 크림류의 유효 성분이 흡수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액상 제형의 워터리한 제형의 토너를 선택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세 번째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토너로 화장솜에 묻혀서 닥토 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죠? 닦지 말고 반드시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흡토를 하셔야 합니다. 닥토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아예 여러분들 피부에 자해 행위를 하시는 거랑 같습니다. 제가 논문에서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닥토를 하는 행위를 외상성 손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각질세포가 외상을 입고 너덜너덜해진 거를 각각 이미지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화장솜으로 피부를 닦아낸다 정도의 이 세기는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100g포스와 300g포스 정도만 돼도 이미 각질세포는 다 흐트러지고 정말 빠르게 유해 물질이 이 피부로 빠르게 흡수되는 거 보이시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의 피부에 외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닥토는 중요하게 사용하지 말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드리면서 2번 정도 여러분들이 레이어링을 한다 생각하시고 흡토로 반드시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너가 거의 정제순이 아무거나 바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토너도 피해야 되는 성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토너가 이제 우리 피부 보습의 첫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막 피부 장벽을 이제 케어해야 되는 첫 단계 입장에서 보면 향료나 에탄올이나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성분들은 민감성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라 첫 보습 단계인 토너로 사용하면 피부는 더 건조하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꼭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토너는 어떤 성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토너의 가장 주된 목적인 기초 체력, 즉 영양과 수분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의 핵심적인 피부 보습에 집중된 성분 조합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완벽한 조합은 첫 번째로는 히알루론산, 두 번째로는 글리세린, 세 번째로는 병풀 추출물, 즉 저희가 아시는 시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조합에서의 병풀은 히알루론산이 분해되지 않게 지켜주고 단 1회 사용만으로 24시간 수분 장벽을 유지한다라는 이 성분 조합에 대한 객관화되어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화장품 성분 조합에서 비율은 히알루론산 1%, 글리세린 5%, 병풀 추출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너가 가장 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논문 기준으로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성분의 시너지가 잘 조합되면서 피해야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토너 두 가지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제품은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아루 시카 브라이트닝 토너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카 토너입니다. 먼저 스킨천사 제품은 병풀 추출물이 히알루론산의 분해를 막는 24시간 보습을 유지한다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원리에 가장 잘 성분 레시피가 조합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성분은 병풀 잎술이 가장 많은 성분으로 함유되어 있고,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하이드로라이즈,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이렇게 3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라이아신마이드와 글리세린의 조합으로 병풀 잎수가 74%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제수보다 병풀 잎수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히알루론산과 병풀의 시너지를 잘 만든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후기에서 알 수 있는데요. 시카 제품의 특유의 건조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합쳐서 히알루론산의 토너가 약간은 끈적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끈적임이 없이 수분감만 잘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분 배합의 황금 비율을 잘 맞춘 제품으로 그래서 평가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해당 제품을 하루 종일 피부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용 토너로 저는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운드랩 제품은 병풀 유래 성분 5종, 시카에 관련돼서 이제 5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글리세린은 대략 한 5% 정도 이상 들어갔을 거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조합에 소나무 추출물이 약 한 5000 CPPM 정도 함유되어 있는 진정 효과가 좀 탁월한 제품이고요. 후기를 보면 흡토를 하고 난 다음에 피부결이 한 2-3일 지나면 매끈해졌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바르자마자 열감이 내려가는 좀 진정되는 느낌이 되게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가벼운 물제형인데 속당김이 의외로 잘 잡힌다 등의 평점이 한 4.8 정도로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해당되는 제품은 히알루론산, 병풀, 글리세린, 소나무 추출물 외에 마데코스 사이드 같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 조합이 잘 되어져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추천드린 두 가지 제품은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보습의 첫 단계로서 수분기를 열어주고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피부 타입에 대해서 추천해주는 토너입니다. 물론 토너 단계에서 피부 고민에 따라 다양한 토너를 선택하시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홍조가 좀 자주 올라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린 토너보다는 100% 자연산 추출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저는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홍조 피부와 같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홍조로 인해서 많이 민감해진 경우에는 완전히 물 같은 제형으로 홍조 피부 관리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제품입니다. 바로 맑은 다음에 스페인 감초 추출물과 그 다음에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각각의 제품인데요. 특히 이 스페인 감초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100% 스페인 감초 추출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피부 진정과 장벽 개선, 그리고 냉장고에 둬놨다가 시원하게 바를 경우 좀 열감도 잘 해소되는 그런 좀 홍조 피부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은 제가 제 홍조편 영상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제품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조가 심해질 때 이 두 개 제품을 한 3개월 이상 꾸준히 아침에 토너 대용으로 바르면서 효과를 봤던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4050 되시게 되면 물론 이런 보습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안티에이징, 즉 주름 관리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세요. 그럴 경우에 피부 보습과 주름 관리에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의 토너입니다. 해당되는 제품은 코스RX의 더 6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인데요. 이게 사실 세럼이긴 하지만 저는 거의 토너 제형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전형용 토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앞서 토너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녹농사 짓기 전 준비 단계에 비유하며 이야기한 부분과 일치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러한 전처치에서의 이제 수분 공급과 더불어서 주름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인 6종 펩타이드가 함유되어져 있다는 부분이죠. 이제 이 상세 페이지를 보면 가장 먼저 바르는 0단계 이제 세럼이면서 사용하는 토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전형용 토너로 대용으로 사용하십사라고 추천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분이 그 주름 관리에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펩타이드나 여러 가지 성분에 의해서 그런 작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레티놀과 펩타이드가 같이 배합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주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주름 관리 편에 이 펩타이드와 그다음에 레티놀의 조합이 주름 관리에 왜 효과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녁에 레티놀과 함께 바르는 것이 앞서 설명드린 토너의 피부 보습과 여러 가지 수분기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전처치를 해주는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레티놀의 효과를 부과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스팅 역할을 하는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저녁에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저희 피부의 첫 보습제인 토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토너에 굉장히 부정론자였지만 여러 지금 나오는 논문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6개월 이상 토너를 사용해 본 결과로 저는 토너는 우리 피부 관리에 있어서 분명한 기초 공사를 확실하게 다져주는 우리의 파수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500% 활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피부에 확실한 기초 공사를 토너를 통해서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과 피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쌤이었습니다.